자, 이번엔 4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개념 강의의 시간입니다.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단원은 이제 처음 복소수를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조금 더 중학교 때에 비해서 복잡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4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잠시만, 장갑 끼는 걸 깜빡했어요. 일단은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수체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복소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작은 수의 이제 형태, 단위, 뭐 그런 건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수의 표현법,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걸 얘기하죠. 이거와 0, 그리고 음의 정수,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2분의 1 같은 거, 요걸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 두 가지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이제 유리수 합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라는 거는 순환을 하지 않는 이제 무한소수를 이야기해요. 이걸 무리수라고 하는데 여기 합쳐져서 실수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수체계에서. 근데 이 실수와 그 다음에 이제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배웁니다.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배우고요. 이 허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허수와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뭐 허수는 이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 보통 이러면 순허수가 아닌 거 허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간단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순허수란 거는 어떻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떻다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허수 단위라는 것입니다. 보통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x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게 있다라고 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얘를 i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이 i는 특징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허수 단위라고 하는데, 왜 허수 단위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소수는 z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a 플러스 bi 형태로 씁니다. 참고로 이때 a와 b는 실수고요. 이때 요 a를 실수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bi를 허수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허수 단위는 이제 이 허수부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합쳐져서 복소수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수 그리고 순허수, 그 다음에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 복소수, 그냥 이제 복소수라고 얘기할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 A가 0이 아니다, 이 표현은 좀 틀린 거예요.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왜 안 지워져, 그냥 허수부가 0이면 돼요. 그러면 그냥 Z는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허수부가 없는 경우를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허수는 뭐냐? 반대로 실수부가 0인 거예요. 그럼 Z는 BI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는 그냥 뭐 실수부, 허수부 둘 다 있거나 이거 전부 다 얘기해. 이걸 통칭하는 걸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실수도 순허수도 복소수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닌 허수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도 아니고 순허수도 아닌, 이제 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이런 것도 이제 복소수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그만 힌트를 통해서 실수와 순허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Z가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복소수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Z제곱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Z제곱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표현법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허수란 수는 상상 속의 숫자예요. 발음이 좀 상상 속의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즉 허수 단위가 있는 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에요. 근데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가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Z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의 I가 나옵니다. 그럼 요게 실수부고요, 요게 허수부인데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제곱이 살았다는 얘기고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허수부가 없어지려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보다 크려면은 A제곱이 살아남고 B가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 살아남고 A가 0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즉 B가 0이고 A가 살았다, 얘는 실수를 이야기하고요. B가 살고 A가 죽었다, 이 경우엔 순허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복소수가 제곱이 되었을 때 0보다 크다, 그러면 실수, 그 복소수는 실수였다. 그 다음에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다, 그러면은 그 복소수는 순허수였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 자체가 조금은 이제 복잡합니다. 순허수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순허수에 대한 정리가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따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이 정도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걸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추후 문제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부, 허수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켤레 복소수는 예를 들어서 복소수가 2 플러스 3i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요거의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z 위에다 바라고 씁니다. 그리고 2 빼기 3i가 돼요. 이때 얘를 요거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켤레 복소수란 거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이야기합니다. 허수부 부호를 반대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3i에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붙이면 얘는 2 플러스 3i에 켤레 복소수를 구해달라 해서 2 빼기 3i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켤레 복소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이제 z가 a 플러스 bi다. 그럼 켤레 복소수는 얼마예요? a 빼기 bi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2a,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bi 빼기 abi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모두 실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실수가 나오죠. 우리 무리수를 배웠을 때 이제 유리화라는 걸 했죠. 그 유리화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은 이제 기타 다른 것과 똑같아요. 상등, 서로 같다, 항상 같다라는 표현인데요. a 플러스 bi가 0이에요. 그럼 a는 0, b도 0이다.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랑 같다. 그럼 a는 c, b는 d다. 요거는 이제 언제 우리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무리식 등등에서 상등의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항상 똑같은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복소수의 사칙연산. 복소수의 사칙연산은 일단은 여러분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덧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덧셈은 쉽습니다. a 플러스 bi랑 더하기 c 플러스 di를 할 거다. 그럼 뭐야?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끼리 더해서 i를 붙이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뺄셈에 대해서는 자,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빼기 c 플러스 di다. 그럼 뭐예요? 실수끼리, 그러니까 빼고 허수끼리 빼서 더하면 됩니다. 왜? 실수부, 허수부가 별개니까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곱셈은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다른 문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ADI 더하기 BCI까지도 괜찮은데 플러스 BD의 I 제곱이 됩니다. 근데 I 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식정리를 할 때 AC 빼기 BD가 돼요.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I, 이런 식으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뉜다. 근데 여기가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눗셈의 별표를 좀 쳐볼까요? 나눗셈에 대해서 별표를 쳐봅시다. 이 나눗셈은 이제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로 나눴을 때 얘기합니다.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눴다. 그럼 얘도 밑에가 지금 복소수잖아요.
근데 이 복소수를 실수로 변형시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화 할 때 하던 것처럼 C 빼기 DI, 즉 켤레 복소수를 위아래에다가 모두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부에 있는 숫자와 허수부에 있는 숫자를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간단히 계산해 줄 수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게 어떻게 돼요? AC 더하기 BD, 이게 실수부 더하기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가뿐히 시리가 왜 켜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가 복소수면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분모를 실수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음수의 제곱근이 있는데요. 여기다 별표를 10개 정도 치세요. 이 음수의 제곱근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외우면 되는데 꼭 가다가 이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에 중간 과정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단독 문제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실수를 유도하기 좋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다. 단 여기서 이제 B는 0이 아니다. 뭐 요런 개념 정도는 이제 배웠습니다. 요런 개념을 배웠는데 이 개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뭐냐? A도 양수, B도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사실 이게 붙어 있으면 얘가 붙을 필요가 없긴 해요. 0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저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근데 복소수를 배움으로써 우리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었어요. 여기서 뭐 0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배웠겠네요. 0도 포함. 보통 이런 개념을 배웠을 건데 이제 복소수를 배움으로써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 단위로 변화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도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보면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다. 이거는 대다수에서 성립을 합니다. 대다수 성립을 해요. 근데 단 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단 하나의 조건에서만 얘가 성립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시 첫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6입니다. 아주 이뻐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i라고 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얻을 정보는 또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의 i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i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면 루트 6i가 되고요. i를 도로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죠. 이제 i로 저렇게 빼는 과정을 안 거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그러면 그냥 곱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계속 봅시다. 이것도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i고 얘랑 동일하게 루트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쌤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쓰고 있죠. 왜냐면 이 과정이 필수적인 거라서 그래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루트 6의 i 제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뭐예요? 마이너스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I 제곱이 생기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그냥 곱한다고 쳤을 땐 그냥 루트 6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이니까. 근데 졸지에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도 음수, B도 음수, 즉 두 개가 모두 음수일 때만 생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 외에 전부 다 돼요. 둘 다 양수거나 A가 양수, B가 음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인 경우 전부 다 성립을 합니다. 1번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에 3개. 하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경우엔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온다 라는 게 일단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일반적으로는 루트 B분의 A가 될 겁니다. 하지만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마이너스 B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생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꼰대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뭐 쉽게 살든 안 쉽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수학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자기들이 힘들게 밝혀놓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거저먹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 함정을 만들어놨죠. 자, 이렇게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는 루트 3분의 2.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i로 해놓고 루트 3분의 2의 i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얘도 뭐 별다르게 문제 없는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는 루트 3i분의 루트 2고요. 루트 3분의 2가 됐는데 i분의 1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는 분모에 i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위아래에다가 i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루트 3분의 2에 i 제곱분의 i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i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경우에 얘처럼 된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즉 이 경우는 뭐예요? 분모가 음수일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어때?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고 분모만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한다. 그럼 얘는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i분의 루트 2 i는 안타깝게도 약분돼 버려서 루트 3분의 2가 되어버린다. 얘는 변함이 없네요. 한마디로 이 세 번째 거 분모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예시를 굳이 8개를 다 쓴 이유는 뭐냐면 책에는 예제가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거 6개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이제 음수의 제곱근까지 개념을 끝냈습니다. 근데 얘는 개념이 조금 이제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 이제 시간을 나눠서 다르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